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은 눈치를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과거에는 그게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꽤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따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오늘 이야기는 둘째를 임신한 여주인공이 남편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카오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카오리는 현재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증손자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제안해왔다. 남편의 조부모는 먼 산간 지역의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다. 두 분 모두 90세가 넘은 고령이어서 카오리가 직접 얼굴을 본 것은 결혼식 때가 유일했다고 한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전화나 사진만 보냈을 뿐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척 예뻐해 주었던 조부모였기에 한 번쯤은 증손자의 얼굴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한다. 그 마음을 카오리도 이해했기 때문에 안정기에 접어든 뒤 연휴를 이용해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다만 그때도 카오리는 증손자를 보여드리고 싶다면 둘째가 태어난 뒤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산간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지고 겨울이 지나 눈이 녹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연로하신 조부모님이 그때까지도 건강하실지 장담할 수 없으니 이렇게 미리 찾아뵈는 것도 좋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납득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도 함께 남편의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라며 유난히 들떠 있었고 카오리를 데려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와줘서 고맙다 라고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카오리도 나쁜 기분은 아니어서 저도 와서 좋습니다 라며 웃고 있었다고 한다. 남편의 조부모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한다. 특히 카오리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쪽이 민망할 정도로 기뻐해 주었다고 한다. 카오리의 첫째 아이는 딸이고 둘째 아이의 성별은 이미 판별된 상태였는데 거의 아들일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시골의 옛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할아버지는 대를 이을 소중한 후계자라며 매우 들떠 있었다고 한다. 부디 몸을 잘 챙기고 건강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말해주었다고 한다. 남편의 조부모의 집은 상당히 넓은 일본식 가옥이었다. 어린아이 4-5명이 모여 숨바꼭질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시골에서는 평범한 크기라고 하지만 카오리에게는 충분히 신기한 규모였다. 정말 훌륭한 집이라고 카오리가 감탄하자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편에게 잠깐 카오리에게 집을 안내해 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카오리는 남편의 안내를 받아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게 되었다. 여기는 툇마루, 여기는 불단이 있는 방, 이러면서 여러 곳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카오리와 가족이 묵을 예정이던 객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한다. 문 너머로 검은 아이 같은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순간 놀랐지만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는 카오리의 첫째 딸뿐이었다. 게다가 딸은 카오리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문 너머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카오리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겠지, 기분 탓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에는 거실로 돌아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그 지역 이야기를 들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저녁 무렵이었다. 장거리 이동의 피로 때문인지 카오리는 배가 상당히 당기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잠시 혼자 객실에서 누워 쉬기로 했다.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이 들 듯 말 듯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마치 큰 손에 눌려있는 것 같은 감각에 사로잡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위에 눌렸다. 카오리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가위에 눌린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카오리는 몹시 놀라고 극도로 당황했다. 무엇보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 어떻게든 가위를 풀려고 했었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뿐이었다. 필사적으로 눈을 이리저리 굴리던 중 카오리는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방 구석에 무언가가 있었다. 작고 검은 그림자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직감했다고 한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그림자는 새까맣고 형태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카오리는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가 단발머리에 기모노를 입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 그림자는 방 구석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 시선을 받는 순간 카오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이건 위험하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한다. 식은땀을 흘리며 그 그림자와 카오리가 서로 마주본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몸에 힘이 툭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저녁이 준비되었다는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남편이 객실로 들어왔다. 카오리는 안도감에 눈물이 맺힌 채 방금 겪은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당연히 남편이 걱정하거나 같이 무서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남편은 갑자기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오마고 사마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카오리가 의아해하자 남편이 웃으며 설명했다. 오마고 사마는 남편 집안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정말로 오신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기쁜 얼굴로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당장 할아버지께 알려야겠다고 흥분한 모습으로 카오리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데려갔다. 카오리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마구사마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정말 기쁜 얼굴로 오마구사마가 오셨구나 라며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특히 할아버지는 광기라고 해도 좋을 만큼 흥분하여 드디어 오마구사마가 오셨다고 정말로 경사스러운 날이라며 술을 내오라고 크게 떠들었다. 하지만 카오리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를 자기만 빼고 모두가 환영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때 카오리의 표정을 본 시아버지가 오마고 사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오마고 사마라는 건 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수호신 같은 존재다. 좌부동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축복을 내려주는 존재이며 오마고 사마가 오면 집안에 번영이 찾아온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카오리는 조금 전 자신이 본 그림자를 떠올렸다. 분명 아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좌부동자라고? 카오리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봐도 그렇게 길한 분위기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오리에게 말했다. 오마고사마가 오신 건 사실 오랜만이야. 네 남편이 태어날 때는 잘 되지 않았거든. 잘 되지 않았다고요? 카오리 씨, 훌륭한 후계자를 낳기 위해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오늘 밤 오마고사마가 다시 당신에게 오실 거야. 그때 오마고사마를 당신의 뱃속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해. 네?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고 카오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남편과 시아버지는 모두 환한 얼굴로 카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마고사마는 이 집안의 후계를 잉태한 여성의 뱃속으로 들어가 축복을 내려준단다. 이 카오리 씨와 후계를 위해서니까 잘 부탁하네. 그 그림자가 뱃속으로 들어온다고? 아기가 있는 뱃속으로? 이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걸까? 카오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절대 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카오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얼버무려 그 자리를 넘겼다. 밤이 되었고 카오리 가족은 객실에 이불을 깔고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카오리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슬쩍 남편에게 오마구 사마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나는 본 적 없어. 하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 이번에 카오리가 실제로 오마구 사마를 봤으니까 다들 흥분한 거야. 카오리는 아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남편 때는 잘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오마고 사마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들었어.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것도 오마고 사마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 카오리는 소름이 돋았다. 남편의 부모는 실제로 이혼했고 남편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는 집을 떠났다고 한다. 어머니는 남편을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친권을 갖게 되었다고 들었다. 남편은 덧붙였다. 어머니한테 오마고 사마 이야기를 물어본 적도 있는데 전혀 말해주지를 않더라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카오리는 더욱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부디 오늘 밤 오마고 사마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그 바람도 허무하게 한밤중 카오리는 심한 오한에 떨며 눈을 떴다. 눈을 번쩍 뜨는 순간 저녁 때와 똑같이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가위 눌림이었다. 카오리가 큰일이라고 생각한 순간 비릿한 냄새가 스멀스멀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눈만 겨우 움직여 발밑을 바라보자 분명히 보였다고 한다. 저녁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아이의 모습을 한 새까만 그림자가 흔들흔들 몸을 좌우로 흔들며 카오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카오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가위 눌림 때문에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저리 가라고 필사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그 검은 그림자만은 마치 어둠 속에서 떠오르듯 또렷하게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금씩 카오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썩은 생선 같은 비릿한 냄새가 방 안 가득 점점 짙어졌고 카오리는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동시에 그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에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흘러들어왔다고 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카오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그때 마치 메마른 목소리처럼 낮고 쉰 기묘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의 그림자가 양손을 자신을 향해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카오리는 직감했다. 그것이 자신의 배를 만지려고 한다는 것을. 이 녀석이 아기가 들어있는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 순간 카오리의 마음속에서 강렬한 분노가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 그림자를 노려보았다. 건드리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 아기에게 손대지 말라고, 저리 꺼지라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비명을 지르며 카오리는 온몸에 힘을 주고 몸을 비틀었다. 그 순간 탁 하는 소리가 귓속 깊은 곳에서 울린 것 같았고 몸이 훅 하고 떠오르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 바위 눌림이 풀려 있었다고 한다. 비릿한 냄새도 그 검은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고 첫째 딸도 남편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깊이 잠들어 있었다. 카오리는 멍한 상태로 몸을 떨며 그대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아침이 되어 모두가 일어나자 가족들은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카오리에게 물었다. 어땠어? 카오리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충격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말이냐고,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냐고 집요하게 물어왔다. 하지만 카오리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특히 몹시 낙담한 모습으로 말했다. 또 잘 안 된 건가? 왜 오마구사마가 오지 않으신 거지? 가오리 씨,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 오늘 하루만 더 묵고 가는 게 어때? 하지만 카오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집을 떠날 때였다고 한다. 그때까지 아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슬쩍 카오리에게 다가와 딱 한마디를 말했다. 그렇게 한 게 잘한 게야. 마음 쓰지 말거라. 카오리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후 카오리는 단 한 번도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다고 한다.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오마구 사마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남편의 어머니나 그 할머니도 그것을 보았던 것일까? 남편의 어머니도 카오리와 똑같이 거부했던 것일까? 할머니는 받아들였던 것일까? 만약 카오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마음은 단 하나였다고 한다. 다시는 그 존재와 엮이고 싶지 않다. 지금도 오마구 사마의 모습을 떠올리면 카오리는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그날 밤
눈앞에서 본 오마고 사마는 작은 여자아이가 아니라 작게 짓눌려 찌부러진 남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오마고 사마를 어떤 낡은 관습이나 일그러진 사상 같은 걸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앞전에 눈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주변에서 모두 그것은 좋은 것이다, 꼭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했음에도 주인공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대놓고 안 좋은 분위기의 오마고 사마이긴 했지만요. 저도 이제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라고도 꼭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